일단은 처음에 지원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이후서부터 그 바뀐 내용 가지고서 공사 면접 전체를 이렇게 쭉 흐름을 오버뷰를 해줄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면접이 진행된다. 자, 쩍벌하지 말고 의자 똑바로 앉고. 네. 자, 그래서 이제 분과는 몇 개 분과다? 2개 분과밖에 없다. 1분과가 역사관, 안보관, 군인관 이렇게 되고 2분과가 서류기반 면접, 자소서, 생활기록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역사관, 안보관, 직업군인관에서 이제 물어보는 내용 중에서 2분과 면접이랑 1분은 겹쳐.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기초인성, 가치관, 요 가치관도 사실은 자소서에서 나오거든. 본인의 좌우명이 있으면 얘기해주고, 그리고 어떠한 성격을 키워왔으며,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자소서 3번문. 그래서 1분은 중복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군인관, 미래 직업군인으로서의 비전과 포부, 역시 2분과 면접이랑 1분은 겹쳐요. 나머지 부분 건 요거 다 외적 자세들이야, 다. 외적 자세, 이동 동작, 목소리 성량, 자신감, 호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되게 커. 사실은 이런 부분 것도 무시 못해, 군 면접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서부터라도, 그래서 항상 다리 딱 모으고 똑바로 앉으라는 게 그거야. 딱 봐도 쟤는 괜찮아 이런 느낌이 들 거 있고, 어떤 학생 보면은 마치 내가 일반 대학 가는데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이런 학생 있어. 나 붙어도 안 갈 건데 그런 학생 안 뽑아. 딱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걸 주의하고, 1분과는 좀 약간 부담스러워. 근데 어떤 학생은 1분과 먼저 보고 2분과 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2분과를 먼저 하고 1분과 보는 학생들도 있어. 그래서 얘기했듯이 2분과의 자소서, 그 생기부 내용 중에도 가치관, 직업군인관, 군적성, 군 관련 활동은 1분과에서도 나온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은 국가관, 안보관, 국가란 무엇인가? 네, 국가는 설명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뭘로 설명하면 돼요? 국가의 구성 요소로 설명하면 돼요. 네, 국가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뭐뭐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 돼. 뭐뭐인 것 같습니다. 안 돼. 뭐뭐입니다. 국가는 무엇인가 얘기해보세요. 네.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래? 네. 그러면 국민, 영토, 주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네. 국민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그리고 영토는 영토뿐만 아니라 인근 해역인 영해, 그리고 특히 우리 공부는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인 영공까지 개념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권 또한 중요한데, 주권은 대외적으로 대표권, 대내적으로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항상 결론, 국가란 국민, 영토, 주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해보세요. 네, 저는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반 국민과 국가의 관계입니다. 딱 얘기해주면 되고, 직업 군인으로서 국가의 관계입니다. 국가와 미래의 자신과의 관계는, 그렇죠. 요거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 위에 거는 일반인들의 입장이야. 요거는 민간인들의 입장.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계약. 그렇죠. 평등한 계약 관계. 그렇지만은, 국가와 누구와의 관계, 직업군인, 전투기 조종사와의 관계, 이거는 달라요. 국가의 구성 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활동, 즉 안보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핵심이 바로 뭐다? 군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군대의 구성원으로서의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국가와 직업군인 또는 전투기 조종사의 관계는 국가의 구성 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와 같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가의 안위에 있어서 일반 국민과의 계약 관계와는 별개로 국가를 보호하고 안보를 책임지는 그와 같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지원자의 견해는 요게 있잖아. 예전에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 할 거나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그때 막, 그리고 또 그 동계올림픽 할 때 되게 많이 물어봤었어. 최근에는 조금 잘 안 물어보는 것 같아. 미래 전투기 조종사 및 공군 장교로서의 비전과 포부. 크게 가져가야 돼. 네, 저는 대한민국 공군의 최고 기량의 전투기 조종사, 탑건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당당하게. 네, 통일된 조국을 바라보면서 단순한 영공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최정예 대한민국 전투기 조종을 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원하는 기종은 F-35 랩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 자신의 기량을 높일 것이고, 그리고 교관학습을 통해 가지고 후배들에게도 충분히 제 전투기 조종의 조종 기술을 전수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공군 그리고 항공 우주 기술의 발달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 전공은 뭡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쪽 얘기 오늘 했던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국가안보 개념은 무엇인가요?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요로 끝내는 거 없어. 그랬어요, 저랬어요, 있자 말이에요, 그게예요. 안 돼. 뭐뭐입니다. 오케이. 근대가 존재하는 이유랑 좀 혼란스러웠어요, 지금. 네, 국가안보의 개념은 국가의 구성 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모든 활동을 국가안보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국가안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군인이 무엇보다도 외부의 폭력으로부터 국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에서의 자신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네, 국가의 구성 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데 있어서 물론 국민의 생명도 보존하고 주권도 보존하는 역할을 하겠지만은 저는 미래 전투기 조종사로서 영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공을 우선적으로 수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에 있어서 저희 역할은 미래 전투기 조종사로서 영공을 수호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면 물론이군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도 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영공의 개념은, 카디지의 개념은 한국 방공식별고요. 영공과 카디지가 달라. 영공은 영토 영해의 수직 상공, 상공의 성층권까지고, 네. 카디지 한국 방공식별고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이거는 영공보다 더 넓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이미 영공에 적기가 들어와 버리면은 우리가 대응하기가 힘들잖아. 네. 그러니까 그 범위 밖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이라 그래가지고 적기인지 우궁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는 거야. 그 지역이야. 어떻게 그게 기술적으로 하는지는 뭐 사실 선생님 강의에 다 있어. 예전에 나로 발사에 대해서 들어보았나? 우주항공기술에 대한 자신의 관심도는, 이거 지금 옛날 문제야. 최근 문제는 이렇게 되지. 누리호 발사에 대해서 들어보았나요? 네, 들어봤어요. 네. 누리호 발사에 대해서 아는 걸 얘기해 보세요. 요거는 금년도 예상 문제야. 아직까지는 안 나와서 앞에 조들은. 근데 10월 달에 발사하거든, 이거. 들어봤다며. 이번에 발사해, 이번에. 너 면접할 때 발사할 수 있어. 그래, 지금, 특히 이제 국산화 기술, 이런 부분이고, 거의 시험 장비가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왜냐면 우주항공 기술이 공군 기술을 포괄적으로 우주항공 기술이 공군 기술을 이끌고, 그리고 심지어 우주항공 기술은 일상적인 일상의 과학 기술도 이끌어. 우리가 이제 보는 진공 청소기 있잖아. 그것도 우주항공 기술에서 나온 거야. 헤어 드라이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픈형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최근 공군 혹은 항공 우주에 관련한 시사에 대해서 들어본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럼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 얘기하면 돼. 네, 저는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조력자, 대한민국 조력자를 구출해낸 미라클 작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쫙 설명하고 그 시간 능히 얘기해 줘야 돼. 아까 얘기한 독립유공자, 네, 저는 차세계 전투기 사업, KF-X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직업군인관인데, 미래의 꿈이 조종사인가 직업군인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네, 저의 미래의 꿈은 직업군인입니다. 왜 그러면은 조종사도 분명히 전투기 조종사잖아. 근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물론 제가 전투기 조종사로서 첨단 전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투력이 나올 것입니다만은 저희 정체성 그리고 저희 신분은 무엇보다도 직업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로서 저희 본질은 직업군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군인과 민간인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아까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차이, 이런 부분 거 얘기를 해주면 돼. 요거 옛날 기출문제, 워라벨에 대한 지원자의 견해는 처음 들어봐요? 이거 2년 전 기출, 2년 벌써 3년 됐나? 워크-라이프 밸런스. 네, 저는 워라벨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아니면은 워라벨에 대한 그와 같은 가치에 대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기준 가지고 얘기하면 됩니다. 네, 워라벨에 대한 저희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지나치게 일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조종사들은 무조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당수 조종사들이 자신의 직업적인 긍지를 잃어버리고 민간 조종사로 이탈하는 사태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반대의 삶이 바로 욜로입니다. You only live once. 단지 너는 인생 한 번만 사니 즐기자라는 그와 같은 자세입니다. 지나친 일 중심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지나친 그와 같은 여가 중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워라벨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바로 일과 여가를 균형감 있게 맞추는 그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 이것이 바로 워라벨입니다. 미래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전투기 조종사로서 5분 대기, 30분 대기일 때는 철저하게 일 중심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6시간 대기, 이 경우에는 모든 전투기 비행단에 골프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여가를 충분히 즐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직업 군인이지만은 역시 워라벨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공군은 여가를 중요시한다고 알고 있고 일반 다른 군과는 달리 공군 주식회사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일은 일대로 그리고 여가는 여가대로 아주 구별해가지고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제도를 갖고 있어서 저는 워라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거 나와서 좀 당황했어. 상관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을 경우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각각에 대한 답변 사례 보는 거. 폭격 임무를 받은 전투기 조종사가 폭격을 하면은 민간인을 죽일 것 같아.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공사교훈. 공군사관학교 교훈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몸과 마음을 조국 하늘에 바친다. 공사 10분 중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솔선수범하라. 뭐 등등 많아요. 성공적인 학교 생도생활, 단체 생활에서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배려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모 있게 30초에서 1분 정도 말할 수 있어야 돼. 금년도 기출문제 2주차, 3주차 때서부터 물어봤던 거. 2분간 자기 PR을 해봐라. 2분이 굉장히 길어 근데 생각보다. 자기 PR은 뭐야? 그렇죠. 원래는 이제 저게 마케팅 용어야. Public Relation. 일반 대중에게 그 회사를 갖다가 알리는 거죠. 근데 그냥 그야말로 한국식으로 했으면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자. 즉 자기 정체성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러면 2분 동안 PR을 할 때 뭘 할 거냐 이거죠. 원래 이걸 자체를 준비를 안 해가지고 당황하는 경우.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 머리 하얘질 필요 없는데 당황했다는 거지. 일단은 이제 자기 정체성에서 자기소개를 하세요. 1분 자기소개 하세요. 옛날에 있었어. 근데 지금은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뭐 수험번호도 가짜 번호를 준다고. 가번호 몇 번, 이름을 얘기하면 안 돼 또. 그리고 자기 뭐 주변에 뭐 이제 아는 분 얘기해도 안 되잖아. 그래서 자기 정체성 관련인데 어떻게 자기 소개를 해? 지원 동기가 포함되면 자기 PR도 마찬가지. 그럼 지원 동기만 가지고 부족할 때는 뭐야? 거기에 자신의 장단점을 넣으면 되고. 그리고 또 뭐야? 미래 직업 군인으로서의 비전과 포부. 그 두세 개만 묶으면 충분히 2분 나오거든. 여기 자신의 장단점은 무엇이야? 그 PR 할 때는 장점 위주로 얘기하면 되겠지. 리더십 실천 사례, 봉사활동 혹은 희생정신을 발휘한 사례. 이거 다 기출문제들이야. 거기까지 1분과. 그 다음에 2분과는 1분과 면접이 공통문제 위주야. 그러니까 이제 공통문제라는 거는 같은 질문을 지원자 여러 명에게 하는 거지. 그런데 2분과 면접은 개별 맞춤형 질문이다. 그 학생에게만 질문하는 거지. 1분과